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이고, 이게 또. 요것도 자활자가 없는 것이니까 공자, 제자들이 평상시에 공자의 그 언행을 이렇게 보고서 본인들이 이제 느낀 것을 이제 기록한 글이죠. 참 이런 거 보면은 대단해요. 예. 선생님이 매사에 조심한 바는 제사 지내는 것과 전쟁과 질병이었다. 제라고 하는 말은 제한이, 예. 이거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도 돼요. 예. 제라고 하는 말은 제하다. 예. 그러니까 제사 지낸다고 하는 것은 가지런하게 한다. 정리전동하는 거다. 내 마음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세상에 보면은 여러분 뭐 희노애락이라든가 이런 거에 감정적인 변화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 다 가라앉히고 마음을 정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쟤는. 네. 자, 그래서 장차 제사를 지낼 때는 제기부제하다. 요거는 원래 제기부제하가 다른 글에 있어요. 여기다가 살짝 그 생각이 가지런하지 않는 것을 가지런하게 하는 거다. 발음이 여러분 이 제자나 이 제자나 비슷하죠? 같잖아요. 발음이 같으면은 같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참 멋진 표현이죠. 옛날 사람들의 이런 거는 정말 아주 제기부제하라. 가지런하지 않는 것을 가지런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신명에 교제하는 것이니 그 성의가 지극하냐 지극하지 않는 것과 요거는 이제 제사 지내는 어떠한 그 주체죠. 신은 뭐냐면은 제사 받는 주체죠. 그 신이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는 것이 모두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극히 하라는 거죠. 지극히. 전쟁은 무리들이 백성들이 죽고 사는 것의 문제이며 국가의 존망이 묶여 있는 것이다.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을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는 예전에도 전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모든 준비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전쟁이 예를 들어서 이기면 좋은데 만약에 졌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 국민이 최소한도 5년에서 길게는 20년 동안 고생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사생존망한 것이니 모두 삼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윤시가로되 공자가 삼가하지 아니한 바 없으시니 제자가 그 중에서 큰 것만을 기록한 것이다. 참 멋지죠? 이와 같은 해석. 자, 공자가 제나라에 계실 때 소라고 하는 그 순임금의 음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순임금이 만들어 놓은 음악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임금이 만들어 놓은 음악을 들으시고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소리죠. 참말로 내가 음악이 이 정도까지 이르를 줄은 예측하지 못했구나. 이런 소리예요. 부도 위압지 지어 사여라. 음악이 정말 음악이 이렇게까지 좋은 줄은 내가 예전에 미처 몰랐구나.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떠한 그냥 자나깨나 어떤 예나 따지고 고루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냥
앉아서 제자들하고 시하고 음악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정치도 얘기를 하고 전부 다 시와 음악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하고는 많이 틀리죠. 예. 사기의 3월상 위에는 그 학지 두 글자가 있다. 예. 3월상 위에는 예. 학지 3월 부지육미 이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부지육미라고 하는 건 마음이 오로지 여기에 돼 있고 오로지 여기에 몰두해 있어서 다른 데로 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요즘도 그러죠. 불의에 미리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소리. 순의 그 음악을 이룬 것이 이처럼 아름다움에 이룰 줄은 생각하지 못했으니 즉 그 정문의 비 그렇죠. 내용과 형식이 갖추어져 있다. 이 내용과 형식이 극도로 갖추어져서 그 탄식의 깊은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이다. 자, 성인이 아니면 좋기 이와 같이 미칠 수가 없다. 범시가르되 소는 진미요 또 진선하니 그 악이 그 악이 음악을 하는 것이 무의가자 무의가차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관용에 여기에 더 보탤 것이 없다. 이게 최고라는 거죠. 자, 고로 학문을 그 배우는데 3개월 동안 배웠는데 그 고기 맛을 알지 못해서 탐미가 이어갔듯이니 성지지요 그 마음에 지극하며 감동함이 깊다. 예. 아마 근데 이거는 여러분 그 지나가는 제 생각인데 자 공자가 만일의 경우 바하 음악과 모차르트 음악과 베토벤 음악을 들었을 때 베토벤은 공자가 베토벤의 음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만일의 경우 깜짝 놀라셨겠죠. 예. 왜 그러냐면은 베토벤은 정말로 위대하고 그냥 그 감정이라든가 웅장하고 막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뭔가 이 사람의 그 정서적으로 조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바하 음악을 아마 제 생각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바하 음악을 아마 최고로 치지 않았을까. 예, 현대의 어떤 그 서양의 클래식 음악을 그래서 공자가 만약에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바하의 음악을 최고로 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다고 제가 그 바하를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뭐 그 조금 저도 성격이 강하기 뭐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예, 베토벤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항상 이런 글을 읽을 때 아마 공자는 바하의 음악을 들었으면 최고로 쳤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염류가 말하기를 선생님은 위나라 임금을 위할까? 이제 제자들끼리 이제 앉아서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상황이 위나라에서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 난리가 난 거예요 위나라에서. 근데 염류가 야 선생님이 위나라 지금 임금을 위해서 일하실까?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예, 서로 간에. 근데 자공이 글쎄 그럴까? 예, 여기는 그래 이런 소리죠. 글쎄 내가 장차 물어보지. 예, 선생님한테 물어보겠다 이런 소리죠. 위는 돕는다. 위군은 그때 당시 누구였냐면은 출공첩이었다. 왜냐면은 여러분 요 출공이라고 하는 거는 훗날에 이 첩이 그 괴의 아들인데 괴가 자기 어머니 그 남자를 죽이려다가 물론 계모죠. 계모를 죽이려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세자였는데 내쫓아 도망갔잖아요. 진나라로. 예. 그때 아버지가 영궁이었는데 그래서 세자를 내쫓은 세자 괴를 내쫓았다. 이 첨은 괴의 아들이죠. 예. 아들. 예. 아들이죠. 예.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 걸까 한 거죠. 그래서 공이 죽음의 흥이라고 하는 거는 임금이 죽는 거예요. 흥이라고 그러죠. 나라 사람들이
괴의 자식 처음에는 첨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거를 진나라에 있었던 괴가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진나라 저거가 괴를 불러가지고 야 너희 너 아버지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진나라가 괴를 이 납이라고 하는 건 받아들인다. 진나라에서 괴를 받아들였다가 아니라 진나라에서 괴를 자기 나라 그 괴의 그 위나라로 돌려보냈다 이런 뜻이에요. 돌려보냈는데 자, 이 진나라는 강국이에요. 위나라보다 강국이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괴는 이 진나라의 그 힘을 입어가지고서 자기 본국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아들이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이때 당시에 공자가 위나라에 계셨었는데 위나라 사람들이 괴가 원래 아버지한테 죄를 얻었잖아요. 자기 어쨌든 간에 계모지만 어머니가 응당하다 그래가지고서 죽이려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때 첨이 적선으로서 마땅히 그 당시엔 섰다. 그러나 염유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거다. 낙은 이제 응하는 대답이다. 그래? 이런 식이죠. 여기서 그냥 진짜 그 아버지하고 자식이 그냥 골육 상쟁이 또 벌어져 가지고 결국은 첩은 망명을 하고 괴가 나라에서 그 임금이 된 거죠. 괴가 결국은 위나라 임금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자기 계모를 죽인 거예요. 들어와서 가로되 딱 물어보질 않아요. 돌려서 이때 자공이 돌려서 얘기해요. 선생님, 백이숙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백이숙제는 그 무왕이 은나라 마지막 임금 주나라를 그 치러 갈 때 백이숙제가 앞에서 막았거든요. 그때 소위 말해서 은나라의 상이죠. 상나라에 나름대로 그 숨어 있는 그 어진 그 현인들이죠. 옛날 사람의 현인이지 이런 소리죠. 원망함이 있겠습니까?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인을 구해서 인을 얻었는데 무엇을 원망하는 게 있겠느냐? 그랬더니 딱 공자가 이 말할 때 나와가지고 선생님은 돕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백이숙제는 고죽군의 두 아들이었다. 아버지가 장차 죽을 때 유명으로 죽기 전에 명을 남긴 거죠. 숙제를 임금으로 해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면 숙제가 백이한테 양보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동생이고 백이는 형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 하는 게 맞죠. 근데 백이는 뭐냐? 아버지 명이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도망갔다. 그래서 고죽군에는 백이 숙제에 말고 다른 그 형제가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 사람을 결국은 임금으로 만들고 백이 숙제는 드디어 같이 도망갔다. 피했다. 그러니까 숙제 또한 서지 않고 도망한데 나라 사람이 그 가운데 자식을 세우니 그 뒤에 무왕이 주를 벌할 때 백이와 숙제가 고마이가 가는 말을 이렇게 잡고서 간했다는 거예요. 신하로서 임금을 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무왕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분 되게 나쁘죠. 뭐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역성혁명이. 그런데 정말 초치는 거 아니에요. 군사들 쭉 대군을 모아가서 징벌하러 가는데 싸우러 가는데 그런데 어진 사람이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옆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무왕이 상을 멸한데 백이와 숙제가 주나라 곡식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 여겨서 수양산에 가서 숨었다. 그래가지고 결국 마침내 굶어서 죽었다 하니 원망하면 후회다. 후회함이 없습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 성삼문 씨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예. 왜 고사리를 먹냐 이거예요. 왜 고사리를 수양산에 가서 고사리 먹었잖아요. 예. 그거 뭐 주나라 음식 아니냐고. 성삼문도 한 성가를 하고 정말로 뭐 충절로서 조선의 충절로서 뭐 대명사 아니에요. 성삼문도. 그러니까 성삼문이 거 가지고 백숙제 약간 비꼬은 시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우리 현대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옛날 분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예, 백이숙제 같은 사람도 있었고 성삼문 같이 정말 정말 요즘 말하면 아주 정말 징그러운 분들이죠. 예.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시대에는 그 맞는 거였고 지금 이렇게 돌이켜 봐도 참 그 뭐랄까 우리가 우리 같이 범인들은 따라갈 수 없지만은 저렇게도 죽을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졸업을 앞두고 한 선생님이 성삼문의 그 절명가 성삼문이 그 세조한테 죽기 전에 그 세남터에 끌려가 가지고 그 쓴 시가 있어요. 예. 참 간단한데 격고 체인명이요 회도 인력사라. 예. 저기 황천 무일점한데 금야 숙수가오 이런 거. 격고죠. 북소리가 재촉하여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는가. 그러니까 새남터에서 막 북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죽을 때 망나니가 막 뛰고 격고 체인명이요 회도 인력사라. 그때 머리를 돌이켜보니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황천무일점, 황천으로 가는 길에는 주막이 없다고 하는데 금야 숙수가 오늘 밤에는 누구 집에서 머무를까? 정말 멋지죠, 여러분. 예. 어떻게 보면 제가 한문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었던 시예요. 그때 중3 때 제가 뭐를 알겠습니까? 근데 그때 윤리 선생님이 외우더라. 이런 시를 한번 외우라. 그때 외운 게 평생 안 잊어버려요. 예. 제 어린 마음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래서 중3 졸업하고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한문 공부였어요. 한문 공부. 그러니까 미친 거죠,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뭐에 그 쉬운 것 같아요. 제가 한문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어떠한 그 시에 의해 가지고서 뭔가에 의해서 저도 이 세계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성삼문을 흉내낼 수 있는 정말로 뭐 충절이 있다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예, 전혀 아닌데, 갑자기 백이숙제가 나오니까 성삼문이 또 연상이 됩니다. 자, 이게 참 여러분 멋진 말이에요. 군자 거시방의 불비 기대부다.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현대 관점에서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옛날 시대의 그 봉건 저우 시대라든가 이럴 때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군자가 그 나라의 거처할 때에는 그 나라 대부를 비방하지 않는다 소리예요. 하물며 임금에 있어서요. 공자가 위나라에 있을 때 위나라 뭐 무도한 나라 모릅니까? 대놓고 만일의 경우 위나라 임금이 무도하고 어쩌고 하면고 대부가 요걸 하고 그런다면 그럼 그 나라 왜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말아야죠, 애초에. 그렇잖아요,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군자 거시방의 불비기 대부. 군자가 그 나라에 거처해서는 그 나라, 요거 기자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의 대부도 비난하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그 임금에 있어서랴. 고로 자공이 드러냈고 위나라 임금을 배척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백이숙제로서 질문을 하거늘 묻거늘 공자가 고하기를 이와 같이 했다. 그럼즉 위건을 돕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백인은 아버지 명으로서 존중한 거죠. 백인은 형이지만 아버지가 유명을 할 때 숙제한테 넘긴다 그랬으니까 아버지 명을 따라야죠. 근데 숙제는 뭐죠? 아니죠. 천륜이 중요한 거죠.
아버지가 그랬다 하더라도 천륜의 입장에서 할 때는 큰형님이 하는 게 맞은 거죠. 그 송국하는데 모두 다 천리의 올바름에 합당한 것이니 구하는 것이 다 자기 입장에서 구한 것이 모두 천리의 올바른 것에 합당한 것이니 즉호 인심지 아니요 바로 인심의 안에 나아간 거다. 그리고 나서 기라고 하는 거 어느덧 요즘 말하면 어느덧 이런 소리예요. 지나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각 그 뜻을 얻은 거다. 각듣기지. 자기 입장에서 자기 뜻을 다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나라를 버리기를 보는 것을 그 나라를 기기국을 보기를 마치 우리가 신발이 닳아지는 걸 폐사라 그래요. 그러면 폐사는 어떻게 하죠? 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명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천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나라를 버리는 것을 마치 흔신발 버리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원망이 있겠는가. 만약에 위나라 첨이 나라를 배우러 아버지를 거부했는데 그리고도 오로지 나라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한 것은 같은 시기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백이숙자하고 같이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등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불가 동년이 얻다. 또는 이 동년 대신에 또 열이라고도 써요. 불가 동열이 논야라. 같은 자리에서 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분명한 것이다. 정자가 말하기를 백이숙자가 나라를 양보해서 도망가고 또 치는 것을 무왕이 은나라를 치는 것을 간하하고 굶어 죽도록 마침내 원망하고 후회함이 없으니 부자가 어딜다 여긴 것이다. 고로 첨한테 출공천망을 돕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자로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자로가 죽을 때 나온 그 대화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모골이 송연해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우리가 현대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옛날에도 난신적자라든가 얄팍한 사람도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자기 자신의 어떤 신념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막 소름이 쫙 끼치고 모골이 송연해요, 여러분. 사마천 사기열전 가운데도 자객열전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건 뭐라고 조금 부정확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비교적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신념에 찬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공자가 말하기를 반소사 음소하고 곡괭이 침지라도 낙엽 제기 중이니 불의 부착이는 어의 여부운이니라. 이거는 이제 뭐냐면 소사라고 하는 거는 소박한 음식이에요. 소박한 음식에다 물 마시는 거. 밥 먹는데 소박한 음식에다 물 마시는 정도 하고 곡괭이 침지 그냥 자기 팔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머리 베개 삼아서 베개 삼지라도 즐거움은 그 가운데 있는 거다. 부르하면서 부하고 귀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뜬구름과 같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낙엽제기주기. 안자는 불객이라 그래. 불객이라. 그 낙을 바꾸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공자는 낙엽제기 중이고 반은 사지다. 소사는 거칠은 밥이다. 성인의 마음은 혼연천려해서 천려같이 일체가 돼가지고서 비록 공극함에 처할지라도 낙은 또한 여기에 있지 아니하였다. 제가 그랬죠. 소처이 아니라고 앞에서도
처한 바가 곧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처하는 것이 편안한 것이에요. 즐거운 것이에요. 자, 공자는 그러면 부귀하면 어떻겠을까? 그러면 그것이 즐거운 것이죠. 가난한 게 그때는 또 즐거운 것이죠. 예. 그것이 자기가 고기밥에 비단 옷을 입을 만한 위치에 가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이라면 당연히 공자는 받죠. 예. 공자가 만일의 경우 일국의 저우가 됐던 천자가 됐던지 간에 거기에서 자기가 신분이 높아지면 좋은 음식도 먹는 거죠. 예. 그게 즐거운 거죠. 그런데 천하가 어지러워서 자기가 쓰이지 못했으면 이렇게 반소사음수하고 곡괭이 침질하도 또 즐거움이 또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 이것만이 그러니까 안빈낙도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예. 가난함에 저거하고 도를 지킨다. 세상의 뜻을 세상이 무도해서 자기 뜻을 펼치지 못했을 때의 하나의 상황이지 모든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이 다 안빈낙도하고 선비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선비는 국가에서 쓰여지는 제목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제목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선비예요. 근데 쓰여지 못했다. 그러면 안빈낙도 하는 거죠. 그때는. 예. 뭐 지금 시대하고는 다르죠. 예. 낙도한 여기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우한 상황에서 부귀를 보기를 마치 뜬구름이라고 하는 건 없죠. 사실은. 구름이 있는 것 같아도 없잖아요. 막연히 그 가운데 움직일 바 없었다. 정말 완전히 이게 이제 부동심이죠. 불혹이죠. 이거는 정자가로되 그 소사음수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다. 비록 소사음수라도 그 낙을 바꾸지 않는 것이니 불우의 부귀를 보기를 그 구름 뜬구름처럼 가볍게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러되 도대체 공자라든가 아내가 즐겨한 바가 어떠한 일인지 알아야 된다. 소락자 하사를 알아야 된다. 반드시 공자나 아내가 즐겨한 바가 어떠한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죠. 인이불발. 인이불발. 화살을 당기고 쏘지 않는 상태. 이거 이제 맹자에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뒷글은 뒷말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게 물음이 곧 답이죠. 묻는 게 바로 답이라는 거예요. 이런 필력이 대단한 거죠. 소지, 수지, 소락자, 하사오. 반드시 공자가 즐겨한 바가 어떠한 일인지 알아야 된다. 정말 그 말은 안 했죠.